자, 다시 알칼리 금속의 특징으로 들어가 보면, 야,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무겁다야 가볍다야. 무겁다지. 근데 니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무겁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어? 없지. 나는 사실 핸드폰 요즘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들고 나왔는지 안 들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 금속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얘들아? 가볍다야. 무겁다, 가볍다, 얘들아? 가볍다. 그치? 얘네들이 무엇하다, 얘들아? 가볍다라는 게 특징이야. 요걸 우리가 과학적 표현으로 누가 작다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밀도가 뭐하다, 얘들아? 작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 작다, 얘들아? 밀도가 작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 가지고 무엇 할 때, 얘들아, 실험할 때 물에다 담궈서 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심지어 물에 담그잖아요. 얘가 무엇 합니까, 얘들아? 뜨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가벼워요. 금속 중에 가장 가벼운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은 금속의 특징상 무슨 광택을 가져요, 얘들아? 은백색의 무엇을 갖습니까, 얘들아? 광택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은백색의 광택을 갖는데요. 모든 금속은 은백색의 광택을 갖습니다. 금이 비싼 이유 노란색 광택이라서요. 자, 구리가 비싼 이유 붉은색 광택을 띄어서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 얘네들 세 번째, 얼마나 저 금속이 무엇한지 얘들아, 물은지 누구로 자르는 게 가능해요, 얘들아? 칼로 자르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금속 실험할 때요, 꺼내놓고요, 쌀알 크기로 작은 크기로 무엇합니까? 잘라서 실험해요. 근데 커터칼로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하다, 얘들아? 무르다. 야, 이런 금속이 있구나. 칼로 잘리는 금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친구요, 산소와 반응성이 커요, 안 커요? 산소와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무엇해요, 얘들아? 커요. 여기서 공기와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얘는 꺼내놓잖아요. 내 눈앞에서 광택이 소멸돼요. 그래서 눈앞에서 녹쓰는 게 보여요. 우리 철은 꺼내놓잖아요. 녹쓰는데 꽤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되게 걸리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녹쓰는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산소와 반응성이 커서 금방 무엇합니까, 얘들아? 광택이 무엇해요, 얘들아? 소멸되는 특징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얘가 소멸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구와의 반응성이에요, 얘들아? 물과 반응성이 크다, 작다, 얘들아? 물과 반응성이 정말 매우 무엇합니까, 얘들아? 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반응성이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예요. 물과 반응성이 커서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발생시켜요, 얘들아? 수소기체 발생시켜요. 무슨 기체 발생시켜요? 수소기체. 두 번째, 얘는 물과 반응해서 무슨 성을 띠게 됩니까, 얘들아?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무슨 성을 띠게 돼요? 염기성. 우리 다원자 이온에서 외웠죠. 자, 수산화이온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OH- 이온이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놓는 특징을 갖는 게 바로 알칼리 금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 있죠? 얘를 쓰면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얘를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얘네들은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그랬어? 수소기체야. 그럼 수소기체가 우리 핸드폰 배터리 안에서 만약에 발생시켜서 이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면 터져, 안 터져? 터져. 폭탄이야. 잘못해서 사람들이 핸드폰 물에 빠뜨릴 수 있어, 없어요, 얘들아? 있죠? 그럼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반응성이 떨어지는 리튬을 배터리로 쓰는 거야. 칼륨 쓰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부터 물과 만나잖아요. 불꽃까지 튀고 난리가 나.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져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18쪽은 했었어.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17쪽으로 가요. 누구로 가요, 얘들아? 17쪽.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누구요, 얘들아? 17쪽 원소라고 얘기해요. 자, 이 17쪽 원소에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17쪽 원소에 어떤 종류가 있어요? 17쪽 원소의 종류에 1번 주기율회, 9번 플로린, 17번 누가 있습니까? 아니라 염소가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있냐면요. 35번 누가 있어요? 브로민이 있고요. 53번 누가 있습니까? 아이오딘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따만 알아두세요. 자, 플로린, 양성자 몇 개? 9개. 전자 몇 개예요, 얘들아? 9개. 27이죠. 양성자 17개. 전자 몇 개입니까, 얘들아? 몇 개가 됩니까? 7개.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예요, 얘들아?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다 보니까 7개다 보니까 전자 몇 개만 얻으면 돼요? 하나만 얻으면 되죠. 공통점은 -1가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됐나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요. 자, 얘네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할 때, 얘네들의 특징,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네들은 모두 다 F2, CL2, Br2, 누구로 존재합니까, 얘들아? I2로 존재해요. 누구로 존재합니까, 얘들아? F2, CL2, 누구요, 얘들아? Br2, I2. 근데 얘를 왜 하냐? 얘도 반응성이 커요. 1쪽과 17쪽이 반응성이 제일 크네요. 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거 1쪽.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거 무엇이에요, 얘들아? 17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배우는 건데요. F2가 무엇이냐면 기체로 존재. 얘도 기체로 존재. 얘가 액체야. 얘가 누구야? 고체야. 그래서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보면 기기액고라고 써 있을 거야. 뭐라고 얘들아? 기기액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로 되어 있고요. 자, 특유의 색깔이 나타나요. 무슨 황색 얘들아? 옅은 누구요 얘들아? 황색. 그런데 CL2가 원래는 황록색이야. 그런데 요즘 교과서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색이더라? 젓갈색.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무슨 색입니까 얘들아? 보라색. 이렇게 돼요. 그래서 F2, CL2, Br2, I2가 기기액고인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무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 얘기를 막 강조하지 않는 한. 자, 단 얘네들은요 1쪽과 반대의 성질을 가져요. 1쪽과 반대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무슨 성이 커진다 얘들아? 반응성이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야.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건 얘네들은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잘 얻을수록 반응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핵과 가까운 게 플로린이야. 그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얘는 좀 더 멀어. 얘는 더 멀어.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더 잘 얻어 안 얻어? 잘 얻어. 반응성이 크죠. 그래서 이 친구도 어쨌든 누가 큰 금속이다 얘들아? 비금속이다. 반응성이 무엇하다 얘들아? 크다. 변화가 잘 이루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F2CL2, Br2, I2도 잘 만들지만 HF, HCl, 염산이란 물질이죠. 이런 거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NaCl 이런 화학결합도 잘해요 안 해요? 잘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1단원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는 게 누가 되냐면 자 152페이지에 여러분들 물질의 구성 입자거든요. 자, 우리 원자도 설명했어요. 분자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원자, 분자 다 설명했고요. 이온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온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온도 설명했는데 얘네들 지금 누가 나오냐면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 강조되고 공유결합 물질은 간단히 언급만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라서 그걸 다 하기가 어려워서 얘네들이 좀 나눠서 설명해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단원이 물질의 무슨 입자예요 얘들아? 구성 입자죠. 자, 누구의 구성 입자? 물질의 무슨 입자야? 구성. 누가 됩니까? 입자가 됩니다. 자, 물질의 구성 입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첫 번째 무엇합니까 얘들아? 원소. 누구예요 얘들아? 원자.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분자. 요 세 개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원소는 무엇이에요? 원소. 원자. 원소와 원자는 달라요. 자, H2O가 누구 돼 있어 얘들아?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붙어 있는 거 맞죠? 들려 얘들아? 맞죠? 자, 물 분자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수소와 산소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수소와 산소라는 성분으로 나누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없죠. 그래서 원소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더 이상 분해는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무엇되지 않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무슨 성분입니까 얘들아? 기본 누구를 성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원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자는 무엇이냐?
원자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여기 있는 산소와 수소 누구를 말합니까?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잘라봐. 이 원자도 더 이상 분해는 돼, 안 돼? 산소 원자, 수소 원자. 더 이상 분해는 안 돼. 얘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야. 더 이상 무엇되지 않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기본 누가 됩니까, 얘들아? 입자.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야.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뭘로 끝나는 거야? 성분으로 끝나면 원소야. 입자로 끝나면 누가 되는 거야?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분자는 무엇이냐? 아유, 지구상에 원자로 존재하는 물질이 몇 개나 돼? 18종만 원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 외 나머지는 다 화학결합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없는 선을 좀 구별해 줄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자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비금속 원자와 누구요, 얘들아? 비금속 원자가 붙어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여서 이루어진 입자야, 얘들아? 원자가 몇 개 이상, 얘들아? 2개 이상, 그렇죠. 붙어서 결합한 입자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H2O가 되는 순간부터 물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져요, 안 가져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누구요, 얘들아? 성질을 무엇하는? 갖는 가장 어떤 입자, 얘들아? 작은 누구예요, 얘들아? 입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분자가 분해돼서 원자가 되면 더 이상 물질의 성질은 있어, 없어? 없어. 물의 성질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죠. 됐나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 물질의 성질을 가져, 못 가져, 얘들아? 원자가 되면 물질의 성질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원자가 되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물질의 성질은 남지 않아? 남지 않아.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구별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누구요, 얘들아?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온의 누구요, 얘들아? 특징에 대한 탐구를 할 건데 우리 이온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이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온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띠고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전하를 띠고 있다, 안 띠고 있다? 전하를 띈다라는 게 특징이야. 이온이 누구를 띈다, 얘들아? 전하를 띈다라는 게 특징이야. 여기에 대한 탐구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탐구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우리요, 가망간이지상 칼륨이라는 물질이 나와. 누구요, 얘들아? 첫 번째 KMnO4 이런 물질이 나오니까 내가 화학식을 다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자, 뭐라고 읽어, 얘들아? 과학의 산소가 4개나 붙었어. 어디에? 망가니즈에. 그런 칼륨이야. 그래서 과망가니즈산 칼륨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산소가 많이 붙었어. 얘를 이온화시키면 자, K 플러스 누구로 나눠집니까, 얘들아? MnO4 누구로 나눠져요?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봐야 돼. 이거 안 들으면 수업 못 들으면 저기 한다. 자, 그런데 얘가 이온화됐더니 엄연히 누구는요, 얘들아? 엄연히 칼륨은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이야. 왜? 자, 망가니즈는 누구예요, 얘들아?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무슨 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얘를 우리가 양의 성질과 음의 성질로 나눠져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요. 아니, 나는 또 이 실험은 또 뭔지 모르겠어. 곤약이라는 걸 준비해. 너는 곤약 알아? 먹는 거야. 여기를요, 우리가 누구로 적셔놓냐면 질산칼륨으로 적셔놔. 누구로 적셔놔, 얘들아? 질산칼륨으로 적셔놔. 그런데 이거를 얘도 여기서 이온화가 돼. 이렇게 이온화가 돼. 이온화가 돼서 이걸로 다 적셔놔. 이래야 전류가 흐를 수 있어. 그 다음에 한쪽 끝을 누구로 연결해, 얘들아? 플러스 극으로. 다른 한쪽 끝을 무슨 극으로 연결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곤약에 막 전류가 흘러. 전류가 막 흘러가면 이제 이온이 이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너네 양이온이 무슨 극으로 이동할 것 같아?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갈까요? 플러스 극으로 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죠. 인력은 반대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을 때 끌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자, 누구요, 얘들아?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요. 근데 안 보여요. 왜? 색깔이 없어서. 그럼 선생님 이거 왜 뿌렸어요? 다시 말하지만 KNO3는 여기 전체적으로 전류가 잘 흘러가는, 아까 말했지만
그러한 물질을 무슨 질이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전해질. 전해질의 용도로 뿌려 놓습니다. 곤약에다가. 됐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여기다 누구를 팝니까 얘들아? 홈을 파. 여기다 이렇게 홈을 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굴 갖다 뿌려? 네, KMnO4를 갖다가 무엇합니까? 뿌립니다. 여기서요. 망가니즈산 이온, 가망가니즈산 이온 있죠? 얘가 보라색이에요. 대다수의 이온이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다수의 이온이 색깔이 없다 보니까 이온이 전기성을 띈다라는 증명하는 실험을 할 때 이온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곤약이 사전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해질을 뿌려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놓고선 딱 놓자마자, 용액을 놓자마자 당연히 칼륨이온 어디로 이동해요 얘들아? 네, 여기 있는 칼륨이온 마이너스로 이동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칼륨이온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보라색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저 보라색 이온이 점점점점 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극으로 MnO4 마이너스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음이온은 무슨 극으로? 플러스극으로 끌려가죠. 따라서 이온은 전하를 띈다 안 띈다? 띈다라는 걸 이 실험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미 실험 결과는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뭐 암기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실험이 누굽니까 얘들아? 황산구리에서 이온들이 전하를 띠느냐. 황산구리가 파란색이야. 자, 황산구리 수용액이 누구라고요 얘들아? 파란색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 황산구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요. 얘가 이온화되면 네, CU2 플러스 SO4 몇 마이너스 얘들아? 2 마이너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거죠. 자, 그런데 누구만요 얘들아? 구리 이온이 무슨 색이야 얘들아? 푸른색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고 똑같은 실험이야. 어디에다가 얘들아? 곤약에다가 무엇을 적셔 놓습니까 얘들아? 전해질을 적셔 놔야 돼요. KNO3 뭐라고 읽어요? 질산칼륨. 따라해봐. 뭐라고 한다? 질산칼륨. 그러면 역시나 질산칼륨이 이온화돼서 사전에 누가 흐르고 있어요 얘들아? 전류가 뭐하고 있어요 얘들아? 흐르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누구를 파서 홈을 파서 누구를 갖다 넣는 거야? 네, 황산구리 수용액을 갖다 넣는 거야. 됐나요? 그랬더니 잠시 후 여기 있는 구리 파란색 이온이 무슨 극으로 이동해 얘들아? 네, 파란색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쭉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끌려간다?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다. 양이온, 음이온 모두 다 각각의 전하를 띈다 안 띈다? 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시험 문제는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요. 이 실험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을 모두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 누굽니까 얘들아? K 플러스, CU 몇 플러스? 2 플러스.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을 모두 쓰시오. 누굽니까 얘들아? SO4 2 마이너스, NO3 누가 됩니까? 마이너스. 근데 요 위에 있는 실험에서는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이 누구밖에 없어요 얘들아? 칼륨 한 종류밖에 없어요. 왜? 얘도 가망가니즈산 칼륨, 얘는 질산칼륨. 둘 다 양이온은 칼륨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은 한 종류이다.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치? 여기서 여기 있는 패턴을 외워서 여기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걸 했어 안 했어 얘들아? 이러한 탐구를 하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 이온 결합 물질. 자 물질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특징적 성격. 그래서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물질의 특징적 성격에서 자 무슨 결합 물질과 무슨 결합 물질이 있어요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과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이 있죠. 요거의 특징을 좀 보여줄게요. 자 무슨 결합 물질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 그 다음에 무슨 결합 물질? 공유 무슨 물질 얘들아? 결합 물질.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 금속 무슨 이온? 양이온. 플러스 누구요 얘들아? 비금속 무슨 이온 얘들아? 음이온으로 구성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공유 결합 물질은 비금속 플러스 누구로 되어 있어요 얘들아? 비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럼 니네 생각해 보세요.
비금속은 전류가 흐르게 생겼어요? 안 흐르게 생겼어요? 비금속은 전류가 흐르게 생겼어요? 안 흐르게 생겼어요? 아, 비금속 전류가 안 흐르는 대표적인 물질이잖아. 근데 금속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흘러. 근데 비금속은 안 흘러. 그런데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이온 결합 물질은 그럼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됐을까요? 자, 여기서 지금 잘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요.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얘들아?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공유결합 물질은요. 일반적으로 자, 누구요, 얘들아? 이산화탄소, 기체. 암모니아, 기체. 맞아요? 아까 CH4라는 메테인이 우리가 지금 보일러 틀 때 쓰는 천연가스의 원료입니다. 기체. 대다수가 누구로 존재해요? 기체로 존재해요. 일부가 누구로 존재합니까, 얘들아? 고체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일부가 고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 주로, 공유결합 물질은 기체나 무슨 상태, 얘들아? 고체 상태. 이렇게 존재해요. 일부 액체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어요. H2O가 물이죠. 액체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은 기체와 고체인데 액체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런 것들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금속인 양이온이 있는데 비금속 음이온이 있어서 쟤네들의 전기전도성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자, 우리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달라붙어요. 염화 나트륨에 소금, 나트륨 양이온이 4방의 누구 이온이에요, 얘들아? 음이온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이 4방에 다시 무슨 이온이 달라붙어요, 얘들아? 양이온이 달라붙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그런데 저 이온은 고정이에요, 비고정이에요? 고정이에요.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달라붙어서 딱 고정돼 있어. 야, 선생님이 번개 맞았어. 그럼 내 몸에 무조건 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르지? 그럼 난 죽을 수도 있어. 번개 맞으면. 맞지? 번개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죠. 근데 번개 맞아서 내 몸에 전류가 그러면 내가 번개를 맞는 순간 구조대원이 오자마자 나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내 몸에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엄청난 전기를 맞았어. 이때 내 몸으로 누구라는 애가 들어와, 얘들아? 전자라는 애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그 전자가 내 몸을 막 지나다녀.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얘가 그냥 지나다녀? 선생님 뛸 때 못 써. 에너지 쓰지. 얘도 내 몸 돌아다니면서 못 쓰는 거야. 전기 에너지 쓰는 거야. 근데 그 전기 에너지가 너무 세서 내 몸의 내장이 파열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치? 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자가 내부를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볼게요, 얘들아. 전자가 투입됩니다. 자, 그랬더니 양이온은 전자가 너무 좋아. 야, 너 내 옆에 있어. 딱 붙여버려. 자, 음이온 쪽으로 전자가 들어가. 음이온은 자기가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또 마이너스가 들어왔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야, 꺼져! 이래. 그래서 지금 이게 이온결합 물질 고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그런데 쟤를 무엇해요, 얘들아? 녹여. 쟤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녹여. 얘네들은요, 얘들아, 결합이 너무 단단해. 어떻게 결합했어? 전기력으로 결합했어. 얘네들이 결합한 인력은 무슨 역이야, 얘들아? 금우성은 전기력으로 결합했어. 따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어지간히 가열해도 안 녹아. 그래서 소금을 녹이려면 803도씨까지 가열해야 돼. 근데 후라이팬 우리 가열해봐야 진짜 온도 많이 올라오면 400도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소금 녹일 수 있어, 없어? 너네 집에 가서 해봐. 후라이팬에 소금 올리고 가열해봐. 절대 안 녹아. 깨졌으면 깨졌지 안 녹아. 근데 후라이팬에 설탕 올리면 금방 녹아, 안 녹아? 그렇죠. 그 공유결합 물질이야. 얘네들은 녹는 온도가 매우 낮아. 그런데 얘는 녹는 온도가 되게 높아, 안 높아? 굉장히 높아. 됐나요? 자, 그래서 안 떨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얘를 녹였어. 그래서 무엇합니까? 각각의 이온으로 나눴어. 이렇게 이온으로 나누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무슨 화? 이온화. 무슨 화? 이온화. 그 다음에 여기에 건전지를 연결해. 플러스 극과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의 건전지를 연결해. 그런데 나 너무 이렇게 쓰고 싶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게 건전지 표시야. 긴 짝대기가 플러스야. 짧은 짝대기가 누구야, 얘들아? 마이너스야. 건전지 이렇게 표시해. 야, 너네 리모컨에다 건전지 집어넣었더니 리모컨 잘 작동돼, 안 돼? 작동되죠? 건전지에서 누가 나옵니까? 전자가 나와요. 건전지의 무슨 극에서, 얘들아? 건전지의 무슨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 전자가 여기서 쏟아져 나와. 전자가 우와 하고 쏟아져 나와.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안 받아주잖아? 그럼 전류는 저 물질에 안 흘러. 그런데 이 전자를 누가 해요 얘들아?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가서 막 받아줘. 그럼 전자가 이 물질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지. 그 다음에 플러스 극으로는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로는 전자가 들어가야 돼. 저 전자를 누군가 줘야 돼. 누가 줘? 여기 있는 누가요? 음이온이 잽싸게 가서 전자를 줘. 그러니까 여기선 전자가 들어가고 다시 여기로 전자가 나가. 그러면 이 물질과 전선 내부에 전자가 계속 지나가니까 전류가 흐르는 구도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고 많이 틀려요. 자, 요게 누굽니까 얘들아? 이온결합 물질이 액체로 되거나 물에 녹인 무슨 용액 얘들아? 물에 녹이면 그걸 수용액이라고 해. 그 상태에서 무슨 화가 됩니까 얘들아? 이온화가 됩니다. 무슨 화가 돼요? 이온화가 돼. 이러면 요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누구요 얘들아? 이유가 시험 문제 나와요. 누가 시험 문제 나와 얘들아? 이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이 안에 이온이 얘는 고정돼 있는데 얘는 이온이 고정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자, 누가요 얘들아? 이온이 무엇하게 얘들아? 자유롭게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얘들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게 바로 전류가 흘러가는 이유야. 이과를 갈 거잖아. 고2 때까지 계속 나와. 중2 때 나와, 중3 때 나와, 고1 때 나와, 고2 때 나와. 해마다 나와. 알겠죠? 그래서 한 번 이해할 때 잘 이해해주면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할 때 반복적으로 듣잖아? 이제 나중에 상식처럼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 안 흐르지. 비금속으로 돼 있잖아. 절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얘들아? 안 흘러. 자, 예외가 되는 물질 있어 없어? 있어. 어디나 예외는 있어. 근데 그 예외가 언제부터 나와? 고1 때부터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전류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 얘들아? 안 흐른다. 얘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제 하나만 알아둘게. 누가 있어 얘들아? 소금 썼지. 누구야 얘들아? 설탕. 누구 썼어 얘들아? 설탕. 그럼 설탕은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안 흘러.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완자의 153페이지 있죠? 153페이지에 오른쪽에 궁금해 있어 없어? 궁금해 있지? 그 밑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과 흐르지 않는 물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거기 그림 봐봐.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온으로 나눠져 있지. 근데 설탕 수용액은 그냥 다 설탕 분자가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얘들아?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들 되게 다양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봐주셔야 돼요.